기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어떤 실전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치료를 위한 외부 개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 말씀도 잘 경청하시고요. 꼭 주변 알코올로 고생하는 분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역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이유는 뭐냐?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가라는 겁니다. 병원에 안 가고 아프다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몸이 아프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치료를 해서 자발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병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한 외부 개입, 남이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비로소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한 외부 개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의존된 중독된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진행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현실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방어기제와 기억의 왜곡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판단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 둘 모두가 오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라는 요청, 치료를 받으라는 요청, 이거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도움이 없이 치료된 경우는 없었다고. 이 말은 알코올에 의존된 중독자에게서 물리적 방법이 아니고는, 즉 강제적 방법이 아니고는 술잔을 빼앗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술에서 깨어나 취기가 사라져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리적 방법이 아니고는 육체적 의존과 정신적 의존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술잔을 내려놓을 수 없고 술잔을 놓아 알코올기가 제거되어 맑은 정신이 들어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중독적 환자라는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몇 달, 몇 년이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심화시키며 결국 자신을 죽이는 상태로 아프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행성 정서 장애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술과 경대어 몇 주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신체는 거의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정서적 회복은 참으로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들은 행복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산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데 심각한 장애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정신기능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희생자로서 사망의 결과가 올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들은 급성 다발 단계의 건강 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와 경멸하는 목소리로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은 술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왜 계속 술을 마시느냐. 이런 유형의 말은 알코올 중독자를 더욱 방어적이고 고립감이 들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는 소리로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벌써 술을 끊었을 거예요 하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말은 알코올 중독자를 더욱 깊은 자기 연민과 원한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친구들이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깨달아 술을 끊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거나 저 녀석은 술에 더 혼이 나야 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도움을 거절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완고한 방어기제와 왜곡된 기억 양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이 깊어질수록 치료에 더욱 저항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간이 지방간에서 강경화가 될 때까지도, 가족이 그들 곁을 떠날 때까지도, 직업을 잃고 궁핍을 경험할 때까지도 치료를 미룹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개입, 즉 치료를 위해 중독자에게 접근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과학적 의존은
진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이 됩니다. 또 정서적 증상도 나타나고 진행이 되며 정신의 잘못된 관리가 이를 점점 더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영혼의 파괴는 추후에 나타납니다. 이런 다면적 질병의 치료는 늦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다 빠른 중재는 과학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과 몸에 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 치료가 대단히 중요하고 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명문대학을 나와 유학까지 하고 국내 유명 음악 콩쿠르에서 작곡 부분 대상을 받은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세 번째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저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간은 간경화에 복수까지 차오르는 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왜 이런 폐쇄된 정신병원에 갇혀 헛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상담 끝에 그는 자신의 병을 비로소 인지하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에게 좀 더 빠른 개입이 있었다면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 질환의 만성적 속성입니다.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질환의 진행을 멈추는 겁니다. 출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금주 재발이 파괴적 음주 패턴으로 바뀌어 더욱 병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 모임인 A에서는 만전 구독자는 거의 모두가 술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이 질환을 1차적 조건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알코올 중독만의 특수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의존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히 1차적인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개인에게 적용되어 신체적, 정서적 문제 또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방법입니다. 만약 지방간 증상이 있다면 음주를 처단하지 않는 한 그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용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간이 점점 더 병들게 되면 간의 손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정서적 질환이 있어도 이것을 먼저 치료하기 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중요한 치유 조건 중 특히 중요한 요소는 망상 또는 손상된 판단인데 이것은 심각한 의존성 있는 사람을 자기 파괴적인 양상으로 작시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사력 있게 취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치료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접근할 때마다 어떤 도움도 철저하게 피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아플 때일지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현실의 어떤 유용한 부분인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자는 이 환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참 간경화로 복수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문제들, 거부하는 그러한 문제들이네요. 이거를 잘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까지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프면 자기 몸이 아프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치료를 받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거부하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